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일부보다 더 조용하지만 그만큼 더 강력한 회복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 고립이 어떻게 한 사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지를요. 그들은 당신의 친구를 멀어지게 만들고 가족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당신은 살아있지만 자신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감옥에 오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버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회복은 복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죄책감의 종류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그때 조금만 더 단호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그 사람 말을 믿었을까? 이 문장들은 죄책감의 다른 얼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당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법을 알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인간적인 선함을 보고 접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민과 공감 그리고 이해심을 조종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심리학자 웬디 베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착한 사람의 연민을 자양분으로 삼는다. 그들은 당신의 따뜻함을 약점으로 해석했지만 그건 그들의 왜곡된 렌즈일 뿐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이해와 인내,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인간성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착한 마음이 죄가 아니고 사랑하려 했던 의지가 약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왜곡이 당신의 진심을 더럽힌 것이지 당신의 본질은 여전히 선하고 온전합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 어떤 조종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가치는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건 너가 잘못 기억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늘 문제를 키워. 그들의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 진짜 기억조차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 단계는 현실 검증 복원입니다. 그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기록하세요. 그때 있었던 일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시간, 장소, 말투, 표정, 그리고 당신이 느낀 감정까지. 글로 써내려가는 행위는 당신의 뇌가 이건 내 경험이다라고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복구 작업입니다. 둘째, 외부의 시선을 빌리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상담가에게 그 기록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미쳐가는 게 아니었다는 걸, 당신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타인의 시선을 통해 확인하세요. 셋째, 그들의 언어를 해체하세요. 그들이 말한 모든 문장을 머릿속에 다시 가져와 당신의 언어로 번역하세요. 넌 예민해는 나는 감정이 섬세하다. 그건 너가 문제야는 나는 문제를 인식할 만큼 의식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교정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언어를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의 마비입니다. 기뻐도 기쁘지 않고 슬퍼도 눈물이 나지 않으며 분노가 느껴져도 곧바로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오랫동안 그건 너가 잘못 느끼는 거야 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감정의 회로를 끊어버리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느끼는 능력을 잠시 꺼버린 겁니다. 이제 다시 켜야 할 시간입니다. 감정을 되찾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5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세요. 괜히 허전했다. 햇살이 따뜻해서 마음이 놓였다. 그 사람 생각이 나서 불안했다. 이런 단순한 기록들이 당신의 감정을 다시 연결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감정은 근육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조금씩 움직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심리학자 베셀 반데어 콜크는 말했습니다. 몸은 기억한다. 감정의 회복은 몸과 감정이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세요. 심장이 두근거리면 그건 위험이 아니라 감지입니다. 눈물이 난다면 그건 약함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감정을 느낀다는 건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제 조금씩 스스로의 온도를 되찾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냅니다. 그래서 회복의 다음 단계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에게 인사하기, 공원 산책 중 고양이에게 눈 맞추기, SNS에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 읽기. 이런 작고 일상적인 연결이 당신의 뇌에게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안전할 수도 있다. 존 보울비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안전기지를 만나야 치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안전기지는 연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구, 상담가, 혹은 당신 스스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고치려 하지 않으며 그저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안전기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그건 거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늘 맞춰야 한다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분을 먼저 읽고 불편해하지 않게 말하고 눈치를 보고 감정을 눌러왔죠. 이제는 그 훈련을 거꾸로 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연습.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그건 듣기 불편해요.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에요. 이 세 문장을 연습하세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존재 선언입니다. 로스 로젠버그는 말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이다. 진짜 관계는 건강한 문을 통해 들어온다. 당신의 문은 닫혀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나 무단 침입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제 문을 달고 열쇠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들의 미안해는 진심이 아니라 리셋 버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을 좋았던 시절로 되돌려 다시 조종할 기회를 만들려 합니다. 그때 당신이 느꼈던 고통, 혼란, 모욕감을 당신 스스로 지워주길 바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No contact. 가능하다면 완전 차단이 최선입니다. 전화, 메시지, SNS 그리고 공통 지인까지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들이 들어올 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No contact. 직장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고 감정은 절대 섞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셋째, Grey Rock Technique. 감정이 없는 회색 돌처럼 반응하세요. 짧게, 건조하게, 의미 없이. 그래요. 그렇군요. 모르겠네요. 그들은 반응으로 연료를 얻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점점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납니다. 나르시시즘 연구자 샘 백리는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목받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외면하는 순간 그들의 세계는 무너집니다. 진짜 복수는 침묵이고 진짜 승리는 무반응입니다. 고립에서 벗어나면 세상은 처음엔 낯설게 느껴집니다. 조용했던 방에서 나와보니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 도시의 소음이 마치 새로운 언어처럼 들립니다. 가끔은 그 소리가 부담스럽고 다시 혼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이 오랜 어둠을 지나 다시 삶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이젠 혼자여도 괜찮아요. 처음엔 평화가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조용함이 좋아요. 이 말 속에는 커다란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정신적 독립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맞춰 자신의 하루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표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 바로 진짜 회복의 징표입니다. 심리학자 주디스 허먼은 트라우마 회복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확보. 더 이상 공격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기억과 애도. 상처를 직시하고 그 기억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재연결. 세상과 다시 관계를 맺는 단계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다시 사람과 웃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이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의 징후가 아니라 회복의 징후입니다. 세상은 이미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아주 작은 용기 하나. 손을 내밀어 다시 누군가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 그 한 걸음이 당신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고립시켰지만 그 안에서도 당신은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지우려 했지만 당신은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목소리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만의 빛으로 존재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세요. 조용히, 천천히, 따뜻하게. 나는 이제 나로 살아간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감옥 밖으로 이끌 것입니다.